여러분, 한국전쟁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전쟁, 이런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이야기가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들, 그 너머에 있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얼굴, 우리가 몰랐던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전쟁의 모습, 그게 역사의 전체 그림일까요?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편집된 일부 조각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전쟁을 둘러싼 기억과 오해를 짚어보고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오해를 하나씩 깨부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전쟁의 시작에 관한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남침.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딱 이거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남한을 기습 침공했다. 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근데요,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맥락들이 쏙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깜짝 기습이었을까요? 글쎄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전쟁은 6월 25일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미 1948년부터 38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국지전이 끊이질 않았고요. 1949년이 되면 미 정보부는 북한의 군사력이 심상치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초가 되면 이 충돌은 훨씬 더 격렬해지죠. 그러니까 6.25는 갑자기 터진 불씨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길이 마침내 폭발해버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볼까요? 1949년 한 해에만 38선을 넘나드는 공격이 100건이 넘었다고 해요. CIA는 트루먼 행정부에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요. 당시 남과 북, 양쪽 모두가 무력 통일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6월 25일에 그 전면적인 공격 규모와 시점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분위기 자체는 결코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을 그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으로만 보는 시각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역시 역사를 너무나 단순하게만 보는 해석입니다. 왼쪽의 단순한 관점은 이거예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체스 게임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저 체스판 위에 놓인 말, 그러니까 졸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복잡한 현실은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민족 간의 끔찍한 내전인 동시에 수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전이었고요. 또 그 밑바탕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념 전쟁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층위를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건 분단된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운 남과 북, 두 체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둘째, 20개가 넘는 유엔 회원국들이 남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명백한 국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처음으로 총부리를 맞댄 거대한 이념 전쟁이었죠. 이 3가지를 모두 봐야만 한국전쟁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오해입니다. 한국전쟁의 별명에 관한 건데요.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특히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베트남전이라는 깊은 상처,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잊혀진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규모와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만큼 잘못된 별명도 없을 겁니다. 이 전쟁이 잊혀졌다고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총 사상자 4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사망자만
무려 250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투 병력이든 의료 지원이든 도움을 준 유엔 참전국이 총 21개국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희생과 전 세계적인 개입이 있었던 전쟁을 과연 우리가 잊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은요, 박물관에 있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남북 분단선이 바로 이 전쟁의 결과물이고요. 전 세계를 두 동강 냈던 냉전 질서를 굳힌 것도 이 전쟁이었죠. 또 유엔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첫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춰 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불안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은 현대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으며 그 메아리는 오늘날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국전쟁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고 믿었던 다른 역사적 사실들 속에는 또 어떤 오해와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생각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일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를 응원해 드릴게요.